교육 9일차 출근길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세종터미널을 갑니다. 동부고속은 거의 모든 노선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요. 지금 가는 세종터미널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세종을 가게 되면 단말기를 몇 번씩 확인했었죠. 고속버스라고 해서 무조건 터미널과 터미널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직통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 중간 정류장이 한두 개는 있을 겁니다. 저번 주에 갔던 용인, 이천, 여주, 원주, 제천 모두 터미널 도착 전 중간에 한 번씩 정차하게 됩니다. 세종도 터미널 도착 전에 이곳 세종청사에서 한 번 정차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여 세종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저 버스는 독일 버스 기사님 유튜브에서 보던 거네요. 세종터미널을 잠시 둘러보고 서울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독일 버스 기사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올해 6월 독일에 가서 직접 만나뵐 예정입니다. 서울 가기 전 점심을 해결합니다. 서울에 도착. 도착하니 오늘도 쌓여있는 간식. 오늘 노선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오늘도 세종을 갑니다. 어제는 세종 직통이었고 오늘은 중간 정류장이 3개나 있는 노선을 갑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팬데믹 중에 채용을 했던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서류만 200장이 넘게 접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면접이 채용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을 듯 합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을 말씀드릴 테니 나중에 고속버스에 지원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다대다 방식으로 면접관 4명, 면접자 5명 방식이었습니다. 공통질문으로 1분 자기소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공통질문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한두 개의 질문을 하는데 저는 동부고속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고속사보다 동부고속이 좋다고 느끼는 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간 정류장 3개짜리 노선이 아니었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질문 중에는 본인의 장점 및 단점, 평소 동부고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 다른 면접자들과 질문이 최대한 겹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세종터미널에 도착했네요. 이제 서울로 가는 길에는 세종시청, 연구단지, 국무조정실을 차례로 들렸습니다. 중간 정류장인 연구단지와 국무조정실은 영상이 없네요. 아무튼 점심을 먹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교육도 이제 반이나 지나갔네요. 시간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동부고속의 기점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 오늘은 동서울 터미널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 교육이 진행됩니다. 동서울 터미널을 가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 질문 정리를 좀 해보자면 면접은 다대다 방식이고 공통 질문으로 1분 자기소개 그리고 개인별 질문으로는 지원 동기, 타 고속사보다 동부고속이 좋다고 느끼는 점, 본인의 장점 및 단점, 동부고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추가로 이직하려는 이유, 휴일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압박 면접은 없었으나 운전적성 정밀검사 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압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운전적성 정밀검사 등급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서류를 통과했을까요?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신입이라 동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도 나중을 위해 알아둬야 헷갈리지 않겠죠? 근데 뭐 사실 몰라도 됩니다.
예전처럼 승용차 뒷좌석에 전국지도 책자가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요. 대충 어딜 경유해서 가는지 보고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도 무관합니다. 내비게이션 본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강릉입니다. 뭐 대충 터미널 빠져나와서 강변북로 타다가 올림픽대로 타고 중부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면 끝! 사실 지금에서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처음 운행할 때에는 많이 긴장했었어요. 길치는 아니지만 한 번 교육받고 몇 개월 뒤에 운행하라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횡성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환승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무조건 들려야 하죠. 이렇게 정류소가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환승 전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가는 도중에 점심을 해결하고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강릉터미널 이곳저곳 둘러보고 다시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가는 길에도 횡성휴게소는 들려야 합니다. 교육 중이라 승객이 탑승하지는 않지만 실제 운행을 할 때를 위해서죠. 먼 곳을 다녀오다 보니 해가 벌써 저물기 시작하네요. 고터에 도착해서 빠르게 퇴근을 합니다. 오늘은 속초를 갑니다. 저번 영상에서 몇몇 분께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속초 가는 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에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속버스는 숙박이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소는 당연히 있습니다. 터미널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고속사에서 마련해 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가 2021년도에 28살이었습니다. 30대부터 뽑는다는 말은 거짓임을 알려드립니다. 말하다 보니 양양터미널에 도착했네요. 서울에서 속초로 바로 가는 노선도 있지만 이렇게 양양터미널을 거쳐서 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차량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고속버스는 고정 차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고지 기사들이나 고정 차량이 있는 정도랄까요? 근무 패턴상 고정 차량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속초 가는 길엔 이렇게 바다도 볼 수 있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있길래 바다 보러 갔었었네요. 이제 다시 서울로 갑니다. 그나저나 점심을 안 먹었나? 영상이 없네요. 속초 가는 길에도 휴게소를 들립니다. 강릉이나 삼척처럼 환승을 하지는 않죠. 서울에서 속초 갈 때는 홍성휴게소를, 속초에서 서울 갈 때는 가평휴게소를 이용하지요. 근데 뭐 휴게소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서울에 진입했네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교육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동부고속 노선 중에 가장 긴 삼척을 갑니다. 타 고속사에 비하면 그다지 멀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화물차 운전 5년 한 사람과 시내버스 운전 3년 한 사람, 누가 더 고속버스 회사에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시내버스 운전을 한 사람이 높습니다. 이건 인사 담당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버스 회사라면 시내 고속 가리지 않고 화물 운전 경력보다는 버스 운전 경력을 더 선호합니다. 고속버스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시다면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삼척 노선도 횡성휴게소를 들려야 합니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휴게소에서 쉬었으니 이제 다시 삼척을 향해 갑니다. 삼척은 직통이 없고 무조건 동해터미널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물론 동해에서 내리는 승객이 없다면 동해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삼척으로 바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네요. 동해에서 내리는 승객이 없으면 화물을 동해에서 내려야 하고, 화물이 없으면 승객이 동해에서 내리고, 아무튼 술술 풀린 적이 없어요.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로 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동해터미널을 들렸다가 가야 하지만 교육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했네요. 그래도 횡성휴게소는 들립니다. 화장실은 다녀와야 하니까요. 해가 다 저물어서 도착했네요. 얼른 집에 가야겠어요. 이제 노선교육은 오늘과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인천과 수원이 기점인 노선교육입니다. 인천터미널에서는 속초를 가는 노선이 있고 수원터미널에서는 삼척을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과 수원은 연고지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갈 일이 아예 없습니다. 연고지 기사들이 휴가를 가지 않는 이상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네요. 교육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고양터미널을 갑니다. 이곳도 연고지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갈 일은 없지만 교육이기 때문에 가는 중입니다. 고양터미널에서는 강릉을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여긴 2층이 승차장이었나? 아무튼 제 기억에 2층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위험하다고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15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다음 주 3일간은 편승교육을 하게 됩니다. 즉 제 윗기수들이 받은 매차를 제가 운전하는 거죠. 윗기수는 저한테 단말기 교육, 노선 교육을 해주면서 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3일간의 편승교육이 끝나면 교육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수료식이 끝나면 이렇게 수료증과 사령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까지. 아, 명찰도 받았네요. 이렇게 고속버스 기사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